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올해 영치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014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46,4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은 993명, 해외 유입은 21명입니다. 이틀 연속 1,000명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22명으로 처음으로 20명 넘게 발생을 했고 서울 확진자는 420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11시에 서울시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이충환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틀 연속 1,000명대를 나타냈네요. 네, 계속 1,000명 안팎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발생이 993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서만 420명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400명대를 기록했고요. 국내 일평균 확진자도 일주일 평균이 882명이니까 지금 3단계 기준은 이미 충족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죠. 지금 3단계로 격상을 할지 계속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검사 건수로 5만 건으로 한 2천 건 늘었습니다. 양성률은 다행히 검사 건수가 늘면 양성률은 좀 떨어지게 돼 있는데 2.03%로 기존에 이제 4%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이제 3단계 격상 그 기준이 이제 800에서 1,000명 일평균인데요. 확진자 추이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추이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1,000명 안팎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검사 건수도 계속 늘고 있고 또 이제 선제 검사를 수도권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확진자는 계속 1,000명 내외를 좀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제 중환자 병상 아니겠습니까? 뭐 생활치료센터나 전담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동률이 괜찮은 편인데 중증 그 환자 병상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어제 돌아가신 분이 22명이나 새로 나왔거든요. 보통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대량으로 발생한 뒤에 한 3주쯤 뒤면 사망자가 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어제는 10명대로 또 늘었었고요. 또 위중증 환자가 16명 늘어서 현재 242명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지금 입원 가능한 중환자 시설이 4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현장으로 가서 직접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12월 17일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시에서 121번째, 122번째, 123번째, 124번째, 125번째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121번째 분은 80대 서울시 거주자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12월 15일 사망하셨고 사망 당일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122번째 분은 60대 서울시 거주자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12월 12일 확진 판정을 받고 12월 15일 병상 배정 대기 중 사망하셨습니다. 123번째 분은 70대 서울시 거주자로 11월 30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 12월 16일에 사망하셨습니다. 124번째 분은 80대 서울시 거주자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12월 1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 12월 15일 사망하셨습니다. 125번째 분은 70대 서울시 거주자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10월 10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 12월 11일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확진자는 총 13,458명이 발생하고 사망자는 125명으로 사망률은 0.93%입니다.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11월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시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423명이 늘어서 13,458명으로 5,412명이 격리 중이며 현재 7,921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12월 16일 기준 총 검사 건수는 26,430건이며 12월 15일 총 검사 건수 26,244건 대비 당일 확진자 수는 423명으로 양성률은 1.6%입니다. 신규 확진자 423명은 집단 감염 45명, 확진자 접촉 247명, 감염 경로 조사 중 128명, 해외 유입 3명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용산구 소재 건설 현장 관련 12명, 강서구 소재 교회 관련 9명, 종로구 파고다타운 관련 5명, 구로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 3명, 중구 소재 콜센터 2 관련 2명, 송파구 소재 교정시설 2명 등입니다. 12월 16일 20시 기준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77.8%이고 서울시는 86.1%입니다.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총 80개이고 사용 중인 병상은 79개로 입원 가능한 병상은 1개입니다.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는 9개소 총 1,929병상으로 사용 중인 병상은 1,282개이며 즉시 가용 가능한 병상은 159개입니다. 서울시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오는 21일 적십자병원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5개소를 추가 지정해 278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이번 주 내에 2개 병상 확보 등 6개 상급 종합병원에 총 18개 병상을 점차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증 환자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코로나19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위해서는 준중증 환자 병상 총 9병상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치료를 받은 뒤 다른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회복기 전담병원을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백병원과 H+ 양지병원 2곳을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다른 기저질환을 치료하는 것으로 코로나19는 완전히 치료된 상태이므로 일반 환자들의 진료 및 입원 치료에 영향을 주지 않아 안심하고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간병원의 적극적인 협조에 거듭 감사드리며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병상을 확보하고 단계별 치료를 강화해 차질 없는 환자 치료에 노력하겠습니다. 구로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 발생 현황입니다. 구로구 소재 요양병원 환자 1명이 15일 최초 확진 후 16일에 20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21명입니다. 16일 확진자는 환자 11명, 요양보호사 9명입니다. 해당 병원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하여 총 743명에 대해 검사하였고 최초 확진자 제외하고 양성 20명, 음성 684명, 나머지는 검사 진행 중입니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병원은 창문 환기는 가능하나 수시 환기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식당은 칸막이가 없고 좌석 간격이 좁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동 이용 공간에서 직원과 거동 가능한 환자들의 동선이 겹치고 현장 조사 시 요양보호사들의 마스크 착용 불량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요양병원 특성상 환자와 요양보호사의 신체 접촉에 의한 감염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어 추가 조사 중입니다. 서울시는 구로구에 즉각 대응반을 파견하여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실시 중이며 해당 현장에는 긴급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종사자,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및 손위생 철저, 유증상자 신속검사, 외부인 방문 금지와 실내 환경 소독 등 시설 내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종사자들은 퇴근 후 대면 모임 참석을 자제하고 유흥업소 등과 같은 고위험 시설 출입도 피하며 실내 활동 또는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기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소재 공사 현장 관련 발생 현황입니다. 용산구 소재 공사 현장 근무자 1명이 12일에 최초 확진된 후 15일까지 41명, 16일에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54명입니다. 이 중 서울시 확진자는 53명입니다. 16일 확진자는 현장 근무자 6명과 가족 6명입니다.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하여 총 824명에 대해 검사하였고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53명, 음성 673명, 나머지는 진행 중입니다. 추가 역학조사에서 출근 직후 직원들이 함께 4개 장소에 흩어져서 함께 10분간 체조를 하고 배달 음식 및 식당 이용 등으로 식사를 같이 했으며 발열 확인, 유증상자 관리, 환경 소독 등 방역 수칙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어 감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감염 경로를 추가 조사 중입니다. 서울시는 용산구 보건소와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사 시에는 대화 자제, 개인 접시 활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소재 교정시설 관련 발생 현황입니다. 송파구 소재 교정시설 직원 가족 1명이 11월 27일 최초 확진된 후 12월 15일까지 26명, 16일에 2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29명입니다. 이 중 서울시 확진자는 27명입니다. 16일 확진자는 교정시설 직원 1명과 가족 1명입니다.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하여 총 712명에 대해 검사하였고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28명, 음성 684명입니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기관은 전 직원 마스크 착용이 양호하며 밀집도는 낮았으나 창문을 통한 환기가 어렵고 근무 특성상 공용 공간에서 숙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감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초 확진자로부터 교정시설 관계자인 가족에게 전파되고 추가 확진자의 동료와 그 가족 등으로 전파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 조사 중입니다. 서울시는 송파구에 즉각 대응반을 파견하여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사무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및 환기, 소독과 거리 두기, 손 소독대 비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빠른 검사와 무증상 확진자 발견을 위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익명 검사가 가능하도록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일부터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현재 총 21,764건을 검사하였으며 양성은 총 55건입니다. 17일 0시 기준 1일 총 11,188명을 검사하였고 양성은 37건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임시선별검사소 45개소를 운영 중으로 순차적으로 56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늘 서울광장에도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오후부터 시청 직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거나 무증상이라도 불안한 시민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시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다시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의 그 지역의 그 발생 현황들을 쭉 짚어줬고요. 또 뒷부분에서 이제 임시 선별 검사소 관련해서 언급이 나왔는데 55건의 이제 양성이 확인이 됐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45개소가 임시선별검사소가 이제 문을 네. 열고 56개소까지 좀 증가시킬 예정이고요. 서울에서 지금까지 2만 1,000건 여기서 네. 검사를 했고 55명의 양성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 3만 7천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요. 네. 이틀간 68명이 확진이 됐으니까 이 양성률을 보면 0.18%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무작위 선제 검사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68명이 지금까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또 찜찜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제 익명 검사, 선별 검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의 그 중증 그 병상 수가 지금 1개밖에 남지 않았다. 전반적인 병상 상황을 브리핑을 해줬네요. 수도권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 중환자 병상은 가용 병상이 4개밖에 남지 않았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1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전담 병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환자만 입원할 수 있는 네. 이 병상 가동률이 서울시가 86%라고 하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 코로나19를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담 병상도 앞으로 늘려 나갈 예정인데 네. 21일 적십자병원을 시작으로 해서 5개소를 더 공공병원을 지정을 해서 병상을 연말까지 계속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부족한 중환자 병상은 상급 종합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들이 좀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1개, 2개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간호사들이 붙어야 되기 의료진이 때문에 필요하겠죠. 인력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데 네. 상급 종합병원도 연말까지는 18개 정도의 중환자 병상을 더 확충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또 생활치료센터는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중증 병상 같은 경우는 단기 기간에 확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공공병상을 네. 비우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에 있는 일산병원 같은 경우는 네. 병상을 상당 부분 비우고 100병상 정도를 코로나19 환자를 위해서 마련하고 거기선 또 중증 환자 병상 한 20개 정도가 만들어질 예정인데 이것도 좀 네.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그 장소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곳곳에 퍼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교회 또 요양병원, 콜센터 또 특히 브리핑 내용 중에서 이제 건설 현장 얘기를 하면서 방역 수칙 지키기가 좀 어려웠다. 식사도 같이 했고 체류도 같이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건설 네. 현장이라는 게 또 일용직도 많이 있고요. 하다 네. 보니까 이제 항상 사람들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체온을 이렇게 측정을 하거나 또 식사를 하면서 식당에서는 어김없이 많이 감염이 되잖아요. 근데 네. 같이 일하고 또 같이 식사를 하고 하다 보면 밀접한 접촉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쉬운 4명이나 이제 같이 집단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어렵더라도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하시고 식사를 네. 조금 같이 하는 건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오전에 그 정세균 총리가 중대본 회의 진행을 하면서 연말연시에 호텔이나 파티룸, 또 펜션 같은 데서 예약이 다 찼다.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좀 피해야 되는데 좀 우려 섞인 내용이네요. 특히 젊은 층 감염은 30%는 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무증상 감염이 30%나 됩니다. 젊은 층 그러니까 모르고 전파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강원도하고 또 네. 제주도에 거의 방이 없을 정도로 만실했군요. 연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모임이 많은데 이 젊은 층에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지금 요양병원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사망 네. 사례도 지금 하루에 22명이나 나왔지 않습니까? 본인의 할머니 또는 네. 어머님들을 위해서 조금 이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3단계 격상 관련해서도 정부도 깊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환자 수뿐만 아니라 병상 가동률, 또 고령층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환자 수는 일단 882.6명이니까 일주일 평균 네. 넘어섰지만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경제적 여파가 너무 크기 그렇죠. 때문에 많은 곳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환자가 급격하게 줄지는 않겠지만 양성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 네. 역으로 얘기하면 검사 건수가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확진자를 많이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있는 거고요. 또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수도권 주말 이동량이 전주에 비해서 32%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많이 좋네요. 줄었거든요. 네. 지난주에 이제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네. 이 효과는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까지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3단계 격상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해외에서 이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국내 백신 접종은 언제쯤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나요? 정은경 청장이 네. 이런 얘기를 했죠.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빨리 맞는 백신이 될 것이다. 지금 국내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르면 3월부터는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의 생각도 그럴 것 같습니다. 2월 정도에 미국 FDA 승인하면 곧바로 국내에서도 접종을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역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오늘도 확진자가 2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인천 지역도 확진자가 늘어서 80명을 나타냈는데요. 경기도의 치료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영덕 기자, 경기도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경기도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1명인데요. 300명대를 기록한 어제보다는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3차 대유행 시작으로 지난 9일 219명을 기록한 뒤 9일째 200명대가 넘는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누적 확진자는 1,872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사이 7명이 늘면서 151명이 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 가정 등에서 대기해야 하는 환자는 15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까지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요. 1,7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원 경기대학교 기숙사 등 경기도가 추가로 확충한 생활치료센터들이 차례로 문을 열면서 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치료시설은 여전히 부족해 도내 치료병상 가동률은 84.6%,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49개 가운데 4개가 남아 있습니다. 주요 발생 사례를 보면요. 경기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1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어제까지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었는데요. 교육당국 조사 결과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규모 N차 감염은 167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57.3%를 차지했고 감염 경로 미상도 81명입니다. 인천에서도 확진자가 크게 늘어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80명을 기록했습니다. 인천도 중증 환자 병상 등 치료 병상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인천 세종병원 등 민간 2차 병원의 지원까지 받는 등 치료시설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 코로나19 위기대응센터에서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충북에서는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 병원과 협력 관계인 다른 병원 환자들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정진규 기자, 병원에서 사망자도 나왔다고요? 네, 집단 감염이 확인된 이곳 괴산 성모병원에서는 밤사이 9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80대 확진자는 숨지기도 했는데요. 검체를 채취하고 사망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병원 환자와 직원 280여 명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확진자가 처음 확인된 건 그제입니다. 퇴원했던 환자 2명이 퇴원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퇴원 환자들이 재입원한 음성의 한 병원에서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앞서 연이어 확진자가 나온 괴산 성모병원에 진료차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병원 입원 환자와 직원 780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동일 집단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두 병원 사이의 연결고리는 확인됐지만 어떤 경로로 처음 감염이 시작됐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충북 제천에서는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20대 그리고 자가격리하던 3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주에서도 근육통 증세를 보인 30대 충주시청 공무원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30대가 양성으로 확인돼 충북의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635명까지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괴산 성모병원 앞에서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 요양원에 이어서 이번엔 익산에서 경북 지역 기도원 관련 확진자들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경북 경산의 기도원에서 부흥회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안태성 기자입니다. 밤사이 익산에서 10명이 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경북 경산의 기도원 관련 확진자들입니다. 경산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 날인 그제 재난 문자를 통해 기도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요청했는데 익산에서만 10명이 나온 겁니다. 기도원에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부흥회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익산 말고도 다른 지역 주민들의 참석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제 가나안 요양원과 관련해서도 추가 확진이 이어져 전체 감염자 수는 7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도 시작했습니다. 검사 대상 인원이 2만 5천 명이 넘어 시설 이용자가 많거나 시설 특성상 감염에 취약한 곳부터 집중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각 시군을 중심으로 운영해온 방역관리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거했습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보도에 손은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거했습니다. 검찰총장 징계안은 대통령 제거와 함께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앞으로 2달 동안 직무가 정지됩니다. 지난달 24일 추 법무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한 지 22일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도 이번 일이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마무리되면서 추 장관 스스로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같은 맥락에서 추 장관에 특별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선 앞으로 숙고해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번 대통령 재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윤 총장이 법적 투쟁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청와대가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늘 법원에 징계 처분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일과 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서 일과 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2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